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일간이 경신금인데 천간에서 병화와 신금이 병신합하는 것을 어떤 일간과 어떤 관계로 해석이 되어지는가를 용신이 화목인 경우와 수금인 경우 그리고 토금인 경우를 두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경신금인 경우에 화토가 용신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설명에서 생략됩니다. 해자축 인어를 포함한 진유술월의 경신금은 화목이 용신과 희신, 즉 중화용신입니다. 그런데 합을 하고 있는 두 글자를 보면은 병화는 용신이고 신금은 구신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기구신에 해당되는 신금이 매우 더 강한 오행작용을 일으켜서 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면 수가 되려고 하지만은 그 수는 일간인 경신금 입장에서는 식신 또는 상관에 해당됩니다. 식신 또는 상관에 해당된다는 뜻은 일간인 경금과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와 나하고 똑같은 오행인 신금이 합을 해서 내가 마음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식상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기대하고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과 합을 해서 수, 즉 관이 되기를 관이 됩니다. 그리고 신금은 역시 병화와 합을 해서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병화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싫든 좋든 강한 신금에 이끌려 가게 되겠지만은 본능적으로 신금과 합을 해서 수, 즉 관이 발생하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길흉은 여기서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당연히 신금이 강하다면 병화가 신금에 의해서 합거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병화는 이 정화나 간목이나 을목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지지에서는 인묘 사오미술이라는 지지 화목 오행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병신합이 된다 하더라도 신금이 일방적으로 병화를 끌고 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신금이 오행 작용에 훨씬 더 강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신합의 묘미가 느껴지려 그러면은 병신합의 묘미가 느껴진다는 것은 신금이 병화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도 못하고, 이 말은 병화가 나름대로 응원군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만약에 천간에서 경신금이나 임계수 그리고 지지의 해자축 진신유금에 해당되는 기구신의 뿌리가 더 사주에 많이 있다면은 병신합은 묘미는 물 건너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기구신이 득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희용신과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비교적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친으로 전환하면은 내 자신이라고 봤을 때 남자 사주의 병화는 자식입니다. 내 자식은 나의 지나친 주관과 고집으로 인해서 힘겨워할 수 있는 암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아들과 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식상, 의도대로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그럴수록 내 자식 병화는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억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 자식 입장에서는 간목이나 을목, 이때 간목, 을목이라는 것은 이 경금, 신금 일간이 남자일 경우에는 처에 해당되고 내 자식한테는 어머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 을목이 있어주거나 지지에서 인묘, 사오미술이라는 지지, 화목, 오행이 있어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신금이라도 병화를 일방적으로 합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주가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로 해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신에 해당되는 병화 편관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은 신금 겁재에 지나친 고집과 어떤 성급한 마음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오미월의 경신금이 용신이 수와 희신이 금인데 합을 하고 있는 병화와 신금은 역시 합을 해서 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자와 달리 병화가 사오미월의 병화가 오히려 구신에 해당되고 신금은 용신을 돕는 희신에 해당됩니다. 즉 희신이 구신에 의해서 합당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신금이 임계수가 있어 주거나 지지에서 해자축 진신유금이라는 지지 수금 오행이 잘 발달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신합으로부터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병정화가 발달되어 있거나 또는 지지의 임묘사오미술이라는 지지 화목오행이 발달되어 버린다면은 사주는 일거에 병화에 의해서 신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합의돼서 화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병신합수는 요원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친이나 심리 해석은 전자와 같이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토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인 묘월의 경신금의 경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병신합을 할 때 병화가 구신이고 신금이 희신입니다. 이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친이나 심리 해석을 할 때 그 이치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간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신을 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가 되지도 않고 또 그 힘의 균형이 합을 하는 쪽에 있느냐 합을 당하는 쪽에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합을 당하는 병화 입장에서 비교적 그 세력을 갖고 있다면은 병신합은 비교적 흉하지 않는 해석으로 읽어낼 수가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합거되어 버린다면은 이 병화에 해당되는 육친, 병화에 해당되는 심리는 제대로 재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병신합을 해서 수가 되고자 하는 이 글자가 일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관찰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신금 일간에서 무토와 계수가 합을 해서 화가 되는 것이 일간인 경신금과 어떤 관계로 해석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